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19년 1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U자간 차압 액조계에서 A와 B에 있는 유체는 물이고 그 중간의 유체는 수은이다. 또한 그림에서 H1은 20cm, H2는 30cm, H3는 15cm일 때 P의 압력과 B의 압력의 차이는 약 몇 kPa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유체간 차한 액조계, 이런 액조계 종류가 나오면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수평선을 그어주고 수평선이 있는 점은 동일선상 점은 모두 압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평선을 그을 줄 아는 요령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5가지 스팟이 있죠. 1, 2, 3, 4, 5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재기 위해서는 여기 2와 3에 그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P2와 이제 P3는 압력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P2 구해볼게요. P2는 PA죠. 여기 PA 더하기 감마1 H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나중에 식을 정리하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P3입니다. P3는 여기 칸이 좁으니까 여기에 정리해서 적을게요. PA 더하기 감마1 H1. 그리고 첫 번째 P2는 구했고요. 두 번째는 P3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P3. 그러면 일단 PB가 있죠. 오른쪽에 P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은이 누르는 힘이 있고, 그쵸? 그 다음 물이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2 H2 더하기 감마3 H3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뭐다? P2와 P3는 같다. P2와 P3는 같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보면 PA는 더하기 감마1 H1은 PB 더하기 감마2 H2 더하기 감마3 H3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느냐? A 압력과 B 압력의 차이, PA 빼기 P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PA 빼기 PB는 감마2 H2 더하기 감마3 H3 빼기 감마1 H1이 나옵니다. 이를 선생님의 새로운 창에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PA 빼기 PB는 그대로 적는 겁니다. 방금 식을 감마2 H2 더하기 감마3 H3 빼기 감마1 H1까지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구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보느냐? 자, 감마2는 뭡니까? 감마2는 수은이라고 했던 수은. 그렇기 때문에 S 감마, 그쵸? W H2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거는 수은이니까 H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과 첫 번째 물질은 물입니다. 물. 그렇죠. 감마3는 물의 감마로 수정할 수 있겠고요. H3 빼기 첫 번째 감마1도 물이기 때문에 물로 고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자, 그럼 수치에 다 넣어줍니다.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친절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13.6을 넣고, 감마 같은 경우는 물의 비중량은 앞에 문제에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kPa를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9.8을 쓰겠습니다. 9.8. 그리고 H2는 30cm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하면 0.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 W는 9.8 곱하기 H3는 15cm니까 0.15m. 그렇죠. 그 다음에 9.8 곱하기 H1은 20cm이기 때문에 0.2로 해서 풀어보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답은 39.494kPa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39.494와 가장 가까운 값은 몇이냐 하면 봤을 때는 보기 2번인 39.5가 가장 가까운 값이네요. 그래서 액조계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수평선을 그어서 수평선 동일선상에 있는 점의 압력은 모두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식을 정리하는 습관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의 과정인 단열 압축과 동원 압축의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사이클은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부부인데 서방 유체 역학이다 보니까 연력학의 일부분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사이클이 있지만 우선은 서방 유체에서는 카르노 사이클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로 카르노 사이클이고요. 특징은 이상적이라는 거. 이상적. 즉 무슨 소리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는 사이클한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열이 2개, 등원이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칼럼 사이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단열은 뭐냐? 단열은 등 엔트로피라고 하죠. 등 엔트로피 과정. 그래서 엔트로피가 등, 같다. 여러분들 등호 알죠? 등이 같다는 의미. 그래서 같다. 엔트로피가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등 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등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보기 3번을 보면 담력 압출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없고 등원 압축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서 칼럼 사이클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열 2개, 등원 2개이다. 그래서 단열 같은 경우에는 등 엔트로피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등원,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등원 압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감소한다는 것. 등원 압축은 엔트로피 변화가 감소하는 것까지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입니다.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수압이 4배가 되면 방수량은 몇 배가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수량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쿨러 헤드가 나왔죠. 그러면 Q는 K 루트 CP고요. Q는 방수량, K는 개수, 방출 개수, P는 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수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공식도 진짜로 실기에서 매해 정말 이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비례한다. Q는 루트 P 비례해서 방수압이 4배가 되면 2배가 된다 해서 정답은 2번으로 풀어줄 수 있지만 비전공자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풀어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는 Q1이라고 적겠습니다. Q1 방수압이 그대로일 때 그럼 K는 방출 개수니까 그대로고요. 루트 10 P1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봅시다. Q2는 그러면 K 루트 10 P2가 되겠죠. K는 개수이기 때문에 그대로인 겁니다. 그럼 P2인데 P2가 몇 배냐? 처음에 4배가 됐대요. 그러면 C를 정리를 하면 10 곱하기 4 P1이라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했을 거고 루트 4를 바깥으로 빼면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 KCP1은 Q1이죠. 결론은 2Q1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방수압이 4배가 됐을 때는 Q2가 이거보다 곱하기 2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로 확인하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K와 루트 C는 어떻게 보면 고정된 값이니 방수량은 루트 P에 비례를 하는 것이고 루트 P를 이제 4배를 해줬으니까 루트 P를 4배 해줬으니까 해줘서 바깥으로 빼면 2배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공자 비전공자든 헷갈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푼 방식대로 풀어주면 아마 헷갈리지 않고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분의 1 원형의 수문 A, B가 받는 수평성분 FH와 수직성분 힘 FV에 각각 약 몇 킬로뉴턴인가. 단 수문의 반지름은 2m이고 폭은 3m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이 나온 문제죠. 수문의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식을 보면 HA를 곱하면 부피가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HA가 의미하는 바와 V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에 해설을 보시면 풀이를 보시면 그림 있죠. 그림을 볼 사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자면 HA 일단은 H는 뭐냐? 수직의 힘은 여기죠. 여기가 FH. H는 이제 허리진이라고 해서 수평이라는 뜻이죠. 수평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과한 힘이 되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힘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힘을. 그래서 H는 뭐냐? 표면에서 중앙까지 높이를 H라고 얘기를 합니다. H라고 얘기하고요. 이 수평에 해당하는 이 면의 넓이를 A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의 힘은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 FV 이쪽으로 힘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수문에 힘이 가고 있고 이 수문의 힘은 여기에 관련된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받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기동의 부피 등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으로 확인을 그려놨으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책 풀이를 보면 그림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수평분력, 수직분력을 이제 공식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분력입니다. 수평분력은 FH. 일단 공식을 적어주고요. 늘 강조하지만 공식은 적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감마는 이제 물의 감마죠. 비중량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에서 킬로뉴턴을
넣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9.8을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9.8을 사용하고 높이는 반지름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2.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거죠, 곧. 그래, 2분의 2다. 그리고 넓이는 반지름이 2고 폭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몇이 나오냐? 58.8kN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직 분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수직 분력. 수직 분력은 감마 V고요. 보면 4분의 1 원기둥에 해당하는 부피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B다. 라고 하고 9.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2라고 했기 때문에 2의 제곱을 적어주고, 그쵸? 그리고 폭은 3m이 되면 3을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답을 넣어보면 약 92.4kN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넘어가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수평분력과 수직분력, 반드시 HA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V는 어디 V를 얘기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상 소강육체역학 2019년 1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